안녕하세요. 탈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생각 나영필TV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20, 30대 젊은 분들은 아주 흔한 편이고,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면서 내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탈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면서 탈모 환자의 40% 정도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탈모로 고민하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20, 30대 젊은 분들은 아주 흔한 편이고,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탈모 증상으로 고민하면서 내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탈모의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식생활의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 수면 습관의 변화 등 환경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집에서 탈모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탈모 자가 진단 방법은 현재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성장 주기가 있어서 탈모가 없더라도 일정량의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70에서 80개 정도의 모발이 정상적으로 빠지고 또 같은 양이 자라고 있는데요. 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이 빠지는 양은 시기나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꼭 탈모가 있는 것은 아니며 1,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여부를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발 당겨보기 검사가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두피 가까운 부분부터 약간 힘을 주면서 30에서 50개 정도 천천히 위쪽으로 당겨보는 검사인데요.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의 모발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한 군데에서 두세 개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머리를 감으신 경우 샴푸나 머리를 말릴 때 머리카락이 빠져서 정확한 측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는 머리를 감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머리카락을 당겨보지 않더라도 평상시 머리를 감을 때나 말릴 때, 빗질을 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증상이 지속된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탈모 검사를 받아보신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탈모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탈모는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새로 날 때 점차 가늘어지면서 모발 숱이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지는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하므로 정기적으로 본인 스스로 모발의 두께를 체크해 보는 것이 탈모 초기 증상 여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역시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탈모는 뒤통수보다 앞쪽이나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뒤통수의 부위의 모발을 몇 개 잡아서 그 두께와 탄력들을 체크해 보고 다시 정수리와 앞쪽 모발을 한 줌 잡아서 그 두께와 탄력들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두께를 측정할 수 없지만 만졌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하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이 가늘어지면 두피를 감싸주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두피가 잘 노출되므로 조명이 좋은 방에서 거울로 가르마를 갈라보면서 예전에 비해 두피가 더 비쳐 보이지는 않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도 탈모를 초기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탈모 초기 진단 방법으로 이마선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면서 솜털로 변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마선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 M자 형태로 이마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운데 이마선보다는 양쪽 측면의 이마선이 올라간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할 때나 거울을 볼 때 한 번씩 이마를 들춰보면서
과거에 비해 이마선이 더 올라가진 않았는지, 양쪽 M자 부위의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탈모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마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놓고 몇 개월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서서히 변화하는 탈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탈모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탈모는 스트레스나 식생활 등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탈모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탈모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은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 쪽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심하게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이마가 넓어진 분들이 있는지, 또 모발 숱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는지까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 가족력이 있다면 탈모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 탈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좀 더 자주 그리고 자세히 탈모 초기 증상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두피에 가려움증이나 홍반과 같은 염증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탈모는 모든 경우에서는 아니지만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습진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서 두피에 자주 뾰루지나 비듬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다면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좀 더 자세히 탈모 변화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탈모의 자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법만으로 완벽하게 탈모를 진단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 5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2가지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피부과 병원을 찾아 정말로 탈모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특별히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탈모 초기 증상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본인 스스로 탈모를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영필TV였습니다.